제목 아빠만 아는 비밀. 민수는 요즘 6살 난 아들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도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준다고 느낀다. 회사 업무에 치여 살지만 준호와 산책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다. 민수는 주말 오후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준호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빠, 저기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는 누구야? 준호가 작은 손가락으로 공원의 한쪽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그곳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준호야, 무슨 할머니? 아빠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러자 준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저기 앉아 있는 할머니.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늙으신 할머니 있잖아. 나한테 웃으면서 손 흔드셨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굳어졌다. 아들이 묘사하는 사람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비슷했다. 하지만 그는 준호의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랬구나. 아마 준호가 착각했나 봐. 할머니는 지금 거기 안 계셔.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진짜로 봤어. 할머니가 나보고 초콜릿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 하셨어. 민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생전에 준호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할까봐 걱정하곤 했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준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떠올랐다. 준호가 태어난 후에도 어머니는 늘 곁에서 도와주셨고 가족의 중심이 되어 주셨다. 하지만 몇 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그 빈자리가 너무 컸다. 민수는 서랍에서 어머니의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밝게 웃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그 사진을 준호에게 보여주고 싶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준호를 불렀다. 준호가 식탁으로 달려오자 민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준호야, 이 할머니가 어제 공원에서 봤다는 분이야. 준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맞아, 바로 이 할머니야. 어제도 웃으면서 우리한테 손 흔드셨잖아. 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준호의 말투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차마 준호에게 더 묻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도 준호는 종종 공원에서 할머니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수는 더 이상 준호를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준호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는지, 그리고 준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이야기했다. 준호는 매번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항상 아빠 보고 웃고 계셔. 아빠가 힘들어할 때도 괜찮다고 하셨어.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비록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준호를 통해 여전히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과 준호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를 지켜준다. 특히 가족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제목 아버지의 떡. 산골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떡집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 떡집이라 불리는 이곳은 주인장인 박동수 씨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곳이었다. 동수 씨는 30년째 떡을 만들어 왔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의 떡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추억이었고 위로였으며 삶의 한 조각이었다. 그의 떡집은 작은 규모였지만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동수 씨의 떡은 단순히 맛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마음까지 채워주었다. 떡 한 조각에 담긴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그의 철학은 떡집을 단순한 가게 이상으로 만들었다. 도시로 떠난 지 10년 만에 아들 박경수가 마을로 돌아왔다. 대기업에서 일하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떡집을 돕겠다고 나섰다. 동수 씨는 처음엔 반대했다. 네가 여기서 뭐 하겠다고? 도시에서 잘 나가던 놈이 왜 돌아왔어? 하지만 경수는 단호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수는 떡 만드는 일에 서툴렀지만 아버지의 곁에서 배우며 하나씩 익혀갔다. 그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떡에 담긴 아버지의 철학을 이해하려 애썼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경수의 갑작스러운 귀향을 의아해했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마트가 마을 근처에 들어서면서 동수 씨의 떡집은 위기에 처했다. 값싸고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지면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렸다. 경수는 떡집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는 인터넷을 활용해 떡집을 홍보하고 도시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다. 하지만 동수 씨는 반대했다. 떡은 직접 손님에게 건네야 제맛이다. 그런 건 내 떡집 철학에 맞지 않는다. 두 사람은 의견 충돌로 갈등을 겪었고 경수는 결국 집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부자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수 씨는 아들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떡집을 살리겠다는 경수의 노력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동수 씨는 아들을 찾아가 화해를 청했다. 내 말이 맞았다. 떡집도 변해야 하는 거구나. 두 사람은 다시 힘을 합쳤다. 아버지의 전통과 아들의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떡집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경수의 아이디어로 떡집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 떡집의 중심에는 언제나 마을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아버지 떡집은 이제 단순한 떡집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떡을 만들며 웃음을 나누었고 그들의 떡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작은 시골 떡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떡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